자,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좀 분명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의견의 일치를 가장 가깝게 본 현안도 있습니다. 바로 의료개혁 관련된 그런 인식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작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최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 관련된 갈등은 지난 선거에 야당이 여당이 증원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반대했으면 선거 이슈로 커졌을 겁니다. 찬성했는데 이것이 국정관리 이슈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제안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의료진의 즉각적 현장 복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고 이제 입장을 냈으니까 앞으로 의정 갈등 관련돼서 야당도 여당과 함께 입을 맞춰서 같이 이야기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새로 이면택 의협 당선인이 좀 강성 어떤 그런 스탠스를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을 철수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계속 강대강 대치를 가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한 게 개인적으로 저도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환자만 피해를 볼 것이냐라는 정말 원성어린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양측이 사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만난 만큼 이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의사와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여서 공론화를 진행할 위원회를 꾸리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제는 이 주장이 조금 더 새로울 게 사실 없다는 거죠. 또 의협 측의 입장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 전지현 전 행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참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 관해서 뭐라 그랬냐면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분이랑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 때 분이랑 어떤 분이 만났는데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거기서 공통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 의사 증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게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모든 국민들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그동안에 이게 지금 먼저 번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28차례 의협하고 얘기를 하고 130여 차례 전문가 집단하고 얘기를 해서 나온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증원을 하기를 원하냐고 의협에다 계속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무런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정부가 한 발 물러났잖아요. 각 대학이 50% 이내에서 50% 이상, 50%, 100%까지는 자율적으로 증원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가 500명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숫자거든요. 500명, 그다음에 정부가 최대 양보한 숫자는 1,000명이잖아요. 이 선에서 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의협은 지금 의사들을 건드리면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백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태 해결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정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과 여당, 야당, 그다음에 정부까지 여야정 합의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국민은 결국 의대 증원에 모두가 이게 대부분 국민들은 동의를 하는 거고 이쪽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료계도 여기 따라갈 수 없었다고 보고 그 처음에 인원수를 그대로 고집할지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야당과도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조율을 하고 대신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의료사고 문제가 났을 때 어떤 형사사법 그 리스크를 완화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뭐 일종의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벌 안 받잖아요. 교통사고는 어떤 중대 과실이 없으면은 그런 것처럼 사법 리스크를 완화를 하되 민사상 손해보상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 수가를 좀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하면서 조율을 하면은 이 부분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치 편이거든요. 일단 여야정 협의체와 의료계가 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수회담이 물꼬를 트면서 대화의 장은 열렸는데
하지만 협치까지는 좀 멀고 험난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재현 전 행정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저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성문 기본 영어를 딱 책을 샀어요. 근데 딱 피면은 앞에 뭐 동사, 부정사 이렇게 쭉 챕터가 있잖아요. 예. 뭐가 있다고 12개 챕터를 어제 나열한 거고 이거는 같이 공부해보자. 이거는 나는 평소에는 관심 없었는데 이런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어요. 만약에 의료개혁 하나, 민생지원금 하나, 뭐 특검법 하나 가지고 어제 저 그 150분 140분 정도 네.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면은 저는 협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 조율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의료개혁 여러 개 다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는 약한 고리부터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의료개혁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얘기를 하고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심층적인 토의를 한다면은 저는 협치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의료개혁 하나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또 공론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협치의 물꼬는 여기서 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협치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아젠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라든지 네.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개혁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좀 어떻게 완성이 된다면 첫 술에 물론 배부를 수 없겠지만 다음 만남에서는 좀 더 한 발 진전된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 평론가는 여야정 협의체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면은 왜 2년 동안 아무 서로 간에 대화가 없었는지 참 답답하고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상설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국회예요.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당이 지금 현재 윤석열 이후에 이제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직할 체제로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것이 이철규 원내대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원활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굳이 여야정 협의체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굳이 여당에서 원한다면 그렇게라도 대화를 시작해야겠죠.